보자마자 내가 감독님한테 아, 이 캐릭터를 저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나는 오아시스까지 가본 사람이야. 그래서 막 꺼져 이게 아니고 약간 올라온다. 이 보기만 봐도. 처음에 내 제안은 아 여기서 뽕도 꺼내자. 언니를 지금 눌러줄 사람이 필요하네. 넘어갔어. 50살이 되면 우리가 여배우로서 설 자리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한 시대를 그 활동했던 배우들이 우리의 얘기를 가지고 갑자기 얘기하는 또 몰라 막. 왜 그런지 나는 알지만 부끄러워라. 너랑 이렇게 앉아있으니까 부끄럽다. 되게 어색하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있으니까. 이런 형식이 있는 느낌으로 앉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근데 너가 이렇게 주얼리를 많이 한 것도 개인적으로 언니는 가장 배우 같은 사람? 아이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내가 아는 사람 문소리의 생활, 뭐 사고방식, 언니의 여러 가지 결들도 되게 배우 같다는 생각을 나는 많이 하거든? 그래서 그냥 언니는 어떻게 작품을 분석하고 캐릭터를 만들고 그런 얘기 궁금해서 물어보고 그 싶었어. 얘기를 참 다 할 수는 없고 짬짬이 해보자고. 짬짬이 해보자고. 해보자. 그래서 그냥 최근에는 퀸메이커? 퀸메이커 캐릭터 오경숙이라는 캐릭터인데 그 캐릭터에 대해서 내가 애정이 참 많았는데 그걸 표현한 적이 별로 없었어. 돌이켜보니 그냥 그렇게 지나갔어. 그래가지고 아 그러면 뭐 다시 보기도 되고 하니까 이번 기회에 지연이랑 얘기해보자 하면 좋겠다 싶더라고. 아니 그러면 이 작품 퀸메이커는 언니한테 처음부터 오경숙으로 제안이 왔어? 그랬지. 보자마자 내가 감독님한테 되게 건방지게 그런 말을 했지. 아, 이 캐릭터를 저보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지구상에 있을까요? 확신이 있었구나. 읽었을 때. 그냥 이렇게 필름이 돌아간다고 옛날 표현이긴 그려질 하지만 때가 있잖아. 이 이미지가. 내가 글을 읽는 게 아니라 이미 화면이 막 돌아가. 그러면 그 캐릭터가 되게 사실 살아서 나한테 막 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 그래서 읽자마자 그런 기분이 들어서 아, 하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 처음에 이제 나를 몰입하게 했던 거는 언니 캐릭터가 되게 그 인터넷 방송 같은 걸 하는데 너무 꼴통인 거야. 저런 비호감 꼴통이 있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게 나는 너무 재밌더라고. 그걸 또 언니가 하니까 이게 나는 그 어려운 장면이었던 게 것 같아. 늘 이제 어떤 적정선을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 그러니까 처음에 70 며칠 그 건물 옥상에서 고공농성을 하고 있는 장면부터 시작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얼굴이 몰골이 어떻겠어? 그치. 엉망진창일 있으니까. 거 아니야. 거기서 뭐 제대로 근데 씻기나 피부 너무 했겠어? 좋던데? 그래서 이제 완전 생으로 나가야 되나 얼굴이? 나는 사실 오아시스까지 가본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은 막 어렵게 마음을 먹고 거기까지 가는 것도 나는 알았어 하고 금방 갈 갈 수 수 있는데 이게 맞춰야 될 거 아니야. 그 어떤 톤의 매너가 우리가 다 같이 맞춰야 될 거 아니야. 나는 이제 여기서 어떤 톤으로 가야 되나. 그게 이 드라마에 전반적으로 어울릴까. 이게 이제 그 선이 굉장히 처음에 어려웠던 가장 거. 고민이 됐다. 그래서 근데 결국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예쁜 거 보기 좋아해. 근데 그렇지 않게 나와야 할 때 내가 이 캐릭터를 관객하고 어떻게 마음을 붙이게 만들고 이야기를 쌓아서 끌고 갈 것이 이게 이제 더 어려운 것 같아. 거기 얼마나 여배우들이 많이 나오니. 많이 그리고 나왔어. 또 재벌가들은 다른 분들은 다 너무 화려하게 나오잖아.
근데 나랑 이제 김선영이랑 이쪽만 리얼하게 나왔지. 아주 막 생으로 나왔지.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갈 것인가 그걸 정하는 게 마음으로 또 어렵고 또 각자 입장은 다르고 그래서 어려웠던 것 같아. 대본 한번 구경시켜주세요. 대본 또 언니는 아이패드로 보더라? 내가 여기서 돋보기 껴야겠니? 퀸메이커는 약간 다른 게 한번 리딩을 했었거든. 전체 리딩을 하고 이랬는데 약간 맛이 덜 사는 것 같더라고. 내 그 캐릭터를 어떻게 가져갈까 뭐 하다가 대본 그대로 안 했어. 그걸 미리 작가랑 얘기했어. 그렇게 한 이유는 이 사람이 굉장히 달변가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이 여러 사람 계층의 사람을 많이 상대해보고 그리고 또 싸움도 많이 해봤을 것 같고 뭐 이러면서 뭐 그런 분위기도 내고 이러려면은 좀 말을 훨씬 편하게 왔다 갔다 하면서 유연하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그 씬이 이렇게 돼 있어. 또래가 정신이 나갔나 이러고 그럼 내가 또라이 말씀 삼가시죠? 야 그러면은 그 손가락을 거두라 돼 있어. 근데 내가 어저께 봤더니 내가 끝까지 존댓말을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 상대에 대한 예의는 지키지만 치우시죠 하고 마지막에 치와 내가 이제 그러면서 이제 들이받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손가락 치우세요! 치워! 그 손가락을 거두라 이렇게 돼 있는데 거두라가 그게 국회에서 할 말인가? 약간 안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이제 라면을 먹다가 39씬이야? 라면을 먹다가 황도희가 이제 딱 나타나. 그리고 이제 대본에는 어떤 것이 이렇게 사치스러운 걸 신나 했더니 생긴 대로 노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근데 내가 딱 보자마자 아 이게 누구십니까? 약간 그렇게 했던 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오경숙 변호사니까 오변, 그쪽은 은실과 변기통이니까 네, 황변. 처음부터 화를 내. 약간 들이받는 들이받는 스타일이고 들이받는 거. 언니가 한 건 약간 좀 유두루들 사람 속 터지게 하는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처음에 리딩을 했어. 한 번 리딩을 했는데 그때 그 김희애 선배님이 그렇게까지 나한테 들이받는 식으로 안 하셨거든. 되게 이게 딱고 조금 조분조분하게 하셨었어. 근데 이제 김희애 선배님이 딱 리허설을 하는데 대본 리딩할 때보다 느낌이 훨씬 강하게 나오시더라고. 이번 기회에 얼굴 제대로 알려서 시의원 한 번 더 해먹으려는 개수작? 뭐 이 정도가 아니고 개수작! 뭐 이렇게 야외고 하니까 나는 황도희가 훨씬 뱀처럼 능글능글한 인물이 아닐까 싶었는데 근데 그 느낌이 아닌 거야. 정말 진짜 쇠같이 차갑고 스틸 같은 느낌인데 딱 부러진 느낌으로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오셨길래 아 그러면은 내가 완전히 능글능글하게 내가 오히려 이걸 타고 다니면서 여기를 정말 다른 느낌으로 가야 더 재밌겠다. 그래서 막 꺼져 이게 아니고 약간 막 이런 그 언니 그렇게 하는 게 이렇게 리액션 받는 입장에서 더 킹받아. 약간 올라온다. 보기만 봐도. 나는 그 씬도 좋았는데 이제 국회의원 되기로 하고 다른 적이랑 이렇게 생방송 하는 거 있잖아. 진경 선배랑 난 그게 너무 그렇게 웃기더라고. 원래는 코르셋을 벗어 던진다고 맞아. 돼 있는데 그거를 처음에 내 제안은 아 여기서 뽕도 꺼내자. 넘어갔어. 언니를 지금 눌러줄 사람이 필요하네. 그러니까 나 많이 갈 수 있어. 그럼 이게 글로벌 OTT 언니도 이게 처음이지? 그 피드백이 달라? 나는 피드백을 별로 상관을 안 하는 것 같아. 끝나면 그냥 안녕히 계세요 하고 다음 거 하실게요. 그냥 그런. 아니면 언니 그 이창동 감독님 시즌에 막 그때는 뭐 정신이 있어. 그냥 그때는 막 뭘 모르는 거야? 뭐 세상도 모르고 뭐 다 너무
어렵고 신기하고 낯설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때는 생각해보면 뭐랄까 너무 금방 배우의 세계로 너무 깊이 점프한 그런 느낌, 별의 탄생 같은 그런 느낌으로 막 그 초반 커리어가 되게 화려했잖아 언니. 진짜 현장에서 이창동 감독님이랑 박하사탕 오아시스를 하면서 아 연기라는 건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기본을 언니가 생각한 어떤 기본을 몸에 익힌 익힌 시기였지. 그래서 배우한테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고부터 그걸 이제 설경구나 이창동을 통해서 다 배운 건데 정말 나는 몰랐는데 지금 보니 그냥 아 메소드 연기의 정수를 배운 거였구나 내가 이창동 감독님 밑에서. 그리고 그게 나한테 지금까지 큰 방향이었구나. 메소드가 추구했던 방향 그것이 나한테 굉장히 큰 기둥이었구나 이런 걸 그러면 알게 창동 되고. 감독님은 거의 언니의 그냥 시작과 뿌리네. 아버지세요. 그럼 경고 오빠는 언니한테 어떤 의미야? 그 오빠지. 내가 진짜 편하게 오빠라고 불러. 내가 대부분 선배님이라고 부르거든. 그러니까 강호 선배가 가끔씩 형한테 오빠라고 하고 나한테 뭐 끝까지 선배님이야? 뭐 이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어. 경고 오빠랑 나랑 우리 남편이랑 이렇게 만나면 나는 남편이랑 서로 존댓말 쓰잖아. 감독님 이거 좀 드세요 이러고 경고 오빠한테는 오빠 이거 왜 안 먹어? 번데기 시켜줘? 왜? 뭐 먹고 싶은데? 사람들이 다 경고 오빠랑 나랑 부부인 줄 알고 이 부부가 영화 감독님, 감독을 대접하는 모시고 온 건 줄 알고. 감독님은 언니의 배우 문소리 이야기에 어떤 영향을 줬어 그러면? 내가 옛날에도 물어봤잖아 언니 영화 감독이랑 사는 건 어때요 언니? 뭐 이러면서 그치? 그래서 영화 감독이랑 결혼하지 말라고 그랬지. 그래도 다정하고. 맞아 결이 좋잖아. 순수하다. 근데 연기에 대해서는 와 진짜 칼같이 얘기해. 언니 연기를? 내가 예전에 사랑의 끝이라는 연극을 했거든. 그 연극은 끝나고 불이 어두워지는 사이에 옷을 벗어. 하고 거의 살색 팬티 뒷모습으로 이렇게 그래서 사라져. 끝나고 나서 내가 남편한테 어땠어요? 그랬더니 마지막에 팬티까지 벗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네? 그랬더니 가장 원초적인 모습으로 끝내야 되는 거야. 되는데 네. 왜 그거 가렸어요? 살색 팬티가 아니었다. 진지하게 그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니까 언니를 여지가 완전히 없어. 그냥 나의 그냥 와이프로 배우를 보는 게 아니구나. 그냥 배우를 보는 거지. 그러니까 언니가 그거 한 것도 그렇지만 뭐 공연 같은 걸 꾸준히 하잖아요. 언니가.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대단해 보인다. 시간과 열정은 많이 들어가는데 많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지 않고 뭐 출연료에 비하면 이제 우리 투자하는 게 더 많을 것 같은 작업인데 꾸준히 한다는 게 이 선배는 연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런 느낌 있잖아. 우리 일이라는 게 참 카메라 앞에서 연기하는 그 순간 말고도 해야 될 일이 많잖아. 인간으로 해야 되는 일들도 많잖아 우리가. 그럼 내가 배우로 잘 살고 있나. 많은 사람들이 배우 문소리한테 연기만 원하는 게 아니라 더 다른 것들도 막 요구하는 것들이 많게 느껴지기도 하고. 근데 무대는 그런 게 다 없어. 그냥 연기하고 하고 있는 나와 관객과 직접 만나는 거여서 그 순간은 정말 가장 어느 것도 개입할 수 없고 진실된 어떤 순간들이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나한테 되게 도움이 돼. 배우로 잘 살아가는데 힘이 돼. 건강해지는 것 같고. 근데 나는 네가 더 대단해. 나? 왜? 연극은 뭐 그냥 몇 달 하면 되는데 너는 계속 이거를 유튜브를 하고. 이거 사실 원래 맨 처음에 제일 만들어 보고 싶었던 건 유튜브가 아니고 내가 한 10년 전에 막 30 to 50 막 이런 걸 해가지고 내가 나 친한 여배우들한테 우리 매년 크리스마스에 만나서 연말에 1년 동안 있었던 우리들의 얘기 같은 거
나누고 고민도 나누고 이렇게 우리 삶에 대해서 아카이빙을 한 10년을 해가지고 어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보자. 그 아이템을 구성했을 때가 내가 30살이었고 친한 뭐 배우 언니들 40살이니까 한 30대에서 50대까지 직업을 가진 이 여자들의 이게 다 녹아가지고 이걸 다큐멘터리를 가지고 내가 이제 깐을 가는 꿈을 꾼 거지. 그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 50살이 되면 우리가 여배우로서 설 자리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약간 여배우로서 효용 가치가 떨어진 한 시대를 그 활동했던 배우들이 우리의 얘기를 가지고 갑자기 얘기하는 또 몰라 막 왜 눈물 나? 그냥 많은 사람들 앞에 한국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런 얘기하는 게 재밌지 않을까? 쓸데없는 걸 좀 몰랐네. 이상하게 언니를 만나면 잘 온다. 왜 그런지 나는 알지만 응. 이상하게 쓸데없이 언니를 만나면 그래서 저번에 응. 친구들이랑 여행을 갔는데 응. 그런 노래 알아? 여름은 가고 응. 나의 사랑은 아, 가고 그거잖아. 라라라라라라라. 친구들끼리 너무 신이 났어. 근데 막 흥이 막 한껏 올랐어. 올랐어. 여름은 가고 나의 사랑도 갑자기 또 울었어. 여름은 갔어. 친구들도 울었어? 눈물 났어. 다 지금 이쪽 관계자들만 지금 공감할 수 있어. 지금 내 유튜브 보는 사람들은 어디에서 울어야 되지? 지금. 흥이 응. 피크를 쳤는데 바로 눈물이 날 수 있다는 그런 나이예요. 네. 언니 그걸로 세자매로 어찌됐건 진짜 오랜만에 여우주연상도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좀 개인적으로는 언니의 배우의 뭔가 이의 챕터의 문을 여는 듯한 느낌? 하자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만든 거야 그냥. 진짜 재밌었어. 촬영하면서는 진짜 선영이랑 윤주랑 너무 재밌었어. 물론 제작 과정은 힘들었지. 뭐 이렇게 돈을 모으고 이런 배우들이 뭐 거의 거마비만 받고 그냥 정말 작품이 좋아서 출연한 그런 조금 정말 개성이 있는 그러면서도 완성도가 있는 중저예산 영화들이 좀 많이 많이 만들어. 버텨줘야 돼. 그런 영화가 무너지면 결국 영화 자체가 무너지는 거라서 좀 개인적으로 되게 반가웠던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뭐 너무 빅버젯의 영화들 밖에 없는 데다가 그 영화들도 사실 그렇다고 과연 흥행했느냐 하면 요즘에 너무 영화가 지금 하도 안 만들어지고 한 해 제작된 영화가 별로 없잖아. 없지. 진짜 영화 시나리오 본 지 나 오래된 것 같아. 나도. 그지? 글쎄, 영화 시나리오 구해요. 듣다 보니까 그럼 언니는 진짜 오경숙이네. 이렇게 없으니까 내가 만들어서 그냥 영화를 해버리네. 출연해버리네. 이게 너무 없으니까 만들어버리네 그냥. 왜 만들어버렸어. 여배우는 오늘도 만들어보니까 만들겠더라고. 그거는 언니 원래 중대 그 졸업 작품이 학생 작품이었어. 언니가 그 대학원 졸업할 때 했던 그거를 그냥 개봉시킨 거지. 그거를 영진이 개봉 지원을 내 친구가 냈더니 돼버린 거야. 개봉 지원금을 2천만 원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처음에 2천으로 시작했지. 근데 해보니까 그냥 별산 영화도 이렇게 하면 하는구나. 그래서 세자매도 그냥 한번 해본 거지. 이게 이 경험을 토대로. 그거 경험이 없었으면 아마 세자매 엄두도 못 냈을 거야. 근데 여배우는 오늘도 반응이 있었잖아. 심지어 저번 달에도 10만 원이 정산이 됐던데. 축하드립니다. 소녀야. 다음 작품을 할 만한 또 힘이 또 만들어버리니까 안 나오면 그냥 내가 써버린다 이러면서. 여배우는 오늘도에서 언니 캐릭터가 고민하잖아. 나는 연기력이 있는데 매력이 없어서 점점 그거를 이분화시키고자 한 얘기는 아니었어. 참 그게 엄청 섞여 있다고 생각해. 근데 그건 중요한 것 같아. 자기 매력을 자기가 잘 아는 거? 그거를 어렸을 때는 내 매력인 줄 몰랐던 것 같아. 지금은 알아? 내 매력이 뭔지 조금 아는 것 같아. 옛날보다는. 말해줘봐. 말해야 아니? 아니 내가 아는 거랑 언니가 아는 거랑 아니, 일치하나 내 근데 보기에. 이게
난 진짜 어렸을 때 잘 몰랐어. 나한테 있는 것도 뭐가 있는 건지 모르고 뭐 없는 것도 뭐가 없는 건지 모르고 그 자체를 잘 몰랐어. 그럼 나랑 너무 비슷하다 언니. 나도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이렇게 되게 늦댄가? 잘 뭘 몰라 아직도. 그게 괜찮아. 늦대는 게 괜찮아. 그리고 늦대는 건 진짜 자기가 아는 거야. 정말로 자기가 경험해서 자기가 제대로 아는 걸로 이제 들어온 거지. 괜찮겠지. 괜찮다고 어차피 늦댄 거 어떻게 해. 그냥 괜찮다고 하고 가. 여배우는 오늘도는 아마 많은 여배우들이 진짜 좋아하는 작품 아닐까? 그거 보고 많이 웃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다 얘기하지. 있었던 것 같아. 난 진짜 웃기는 게 좀 중요하거든. 그 영화가 좀 웃겼다고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뿌듯했어. 되게 내심 뿌듯했어. 아 웃겼구나. 또 연출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근데 요즘은 참 그런 경계도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연출, 연기? 많이들 진짜? 하더라. 젊은 친구들도 단편도 만들고. 큰 욕심 안 부리고 이렇게 자잘자잘하게 만들어보는 것도 참 큰 재미인 것 같아. 단정을 잘 못하겠어. 나 다시는 연출 안 할 거야. 내지는 꼭 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않니? 살다 보니까 단정을 못하겠어. 그래서 그냥 내비 두는 거야. 나 진짜 결혼 안 한다 그랬단 말이야. 근데 애도 낳고. 그러니까 막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영화 감독은 쳐다도 안 본다고 내가 그랬는데. 그래서 단정하지 않아요? 그 이후로 난 꼭 이럴 거야. 나는 절대 이런 말 진짜 안 해. 안 해. 부끄러워 이제. 그런 말이. 그럼 언니는 진짜 오래 배우 생활을 했잖아. 언니에게도 슬럼프 시즌이 있었어? 나는 좀 슬럼프가 와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일상을 보내려고 노력해 그냥. 밥 해먹고 산책하고 자고 이렇게 좀 이런 게 잘 되는 루틴으로 이렇게 좀 덤덤하게 보내보려고 하지.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갑자기 그냥 이런 거에서 쓱 멀어지나? 해결되진 않으니까. 슬럼프라는 건 사실 우리가 생각한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있는 거잖아.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거를 자꾸 욕망하면 슬럼프가 깊어져. 그냥 지금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거가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것만 하고 살아보는 거야. 내가 여기서 누릴 수 있는 거, 날씨가 좋으면 날씨를 누리던지 그거를 나는 열심히 그냥 덤덤하게 하는 게 내 정신 건강에 가장 좋은 것 같아. 물론 내가 이렇게 지금 너의 유튜브니까 이런 말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마냥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야. 가소롭다 문소리. 네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네가 말한 것처럼 긍정적인 인간이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런 걸 지향한다 이거지. 되게 재수없다. 선생처럼 이런 말을 한다. 막 너는 그런 게 있어? 앞으로 이런 건 꼭 해보고 싶다. 배우 인생에 그런 욕심이 있어? 뭐가 있어? 해외 진출. 해외 진출. 해외 진출 왜 해보고 싶어?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봐서 그냥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 그냥 뭐 그게 새로운 문화 환경이라기보다 뭔가 좀 도전하고 성취하고 이런 거에서 도전. 되게 행복은 모르겠다. 성취감을 좀 느끼는 것 같거든. 난 낯을 가려가지고. 언니 나도 낯 가려. 나 한국 사람도 낯을 너무 가리는데. 외국 가서 일하는데 뭐 낯 가려도 되지. 내 일만 잘하면 되지. 그치. 근데 그러면 낯 가리는 게 아니야. 낯 가리는 거는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나 혼자 힘든 게 낯 가리는 거거든. 그 낯 가리는 게 너무 싫어가지고 내가 이제 싫어하는 성격인 거야. 나의 부분 중에서. 그래서 내가 아르헨티나 탱고를 배워봤거든. 낯선 사람을 바로 안아야 된단 말이야. 아직도 안 돼? 나를 가르쳐 준 사람 있잖아. 그 사람 오래됐잖아. 그 사람하고만 그 사람하고만 돼. 그 사람하고만 춤을 추고 안 춰. 낯선 사람하고 춤을 안 추니까. 근데 낯선 사람이랑 이렇게 까베라고 해서 눈만 바라보고 춤출까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추는 거거든. 건데 이거 이렇게 해줘야 돼? 이거 깍딱? 허락을 해줘야지. 그러면 이제 근데 그걸 못해.
침은 다칠 수 있는데 낯선 사람이랑 눈이 마주치려고 그러고. 그래서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낯선 사람이랑 한번 춤을 해보는 거. 춰봐야겠다. 올해 꼭 성공하고 네, 동영상 성공해 한번 보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성공하면 내가 꼭 보여줄게. 유튜브에 꼭 틀어줘. 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개인적으로는 나 언니가 되게 아름다운 배우라고 생각한다. 갑자기 이렇게 응. 고백 공격? 그래서 언니의 아름다운 배우로 늙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계획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내 개지만 너무 착해. 잘 나올 근데 재밌게 겁니다. 나오겠어 오늘? 너무 지루하게 나올까 봐 걱정이네. 아니 되게 재밌게 하고 싶다고 했었잖아. 처음에는. 아이고. 언니 되게 나 진지한 얘기 안 하고 웃기게 하고 싶다고 했잖아. 또 진지해져 버렸어. 비키야, 어떻게 하면 좋니? 또 진지해져 버렸어. 했잖아. 너무 싫어. 정말 잘 웃길 수 있었는데. 그러니까 실패했어. 그 모습을 반려견은 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소중한 아기 그리고 가족이 되었습니다. 더 많은 동물 친구들이 좋은 가족을 만나기를 바라며 오늘 가족을 찾는 친구를 소개합니다. 리스터는 5살 암컷 믹스견이에요. 리스터는 22년 충남 아산 애니멀 홀딩 현장에서 구조되었습니다. 조금 낯을 가리고 겁이 많은 편이지만 친밀한 사람에게는 애교가 많은 사랑스러운 성격입니다. 귀염둥이 리스터의 소중한 가족이 되어주실 분을 찾습니다.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